네, 국내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553명, 해외 유입 사례는 30명으로 지역 감염이 가파른 확산세를 주도하는 상황이라 더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좋지 않은 소식으로 모시게 되네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말씀드린 대로 583명, 이 중에 국내 감염이 553명입니다. 이거 3월 초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를 또 기록하고 있는 거라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미 1차 유행과 2차 유행의 상황을 넘어선 유행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정점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것이 얼만큼 또 지속될 것인지 우리가 거리두기 강한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고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확진자 수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사실 의문이고 이렇게 된 원인들은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을지를 도출할 수 있어서 지금 조금 이렇게 대유행을 맞게 된 원인을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역시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새 200명을 넘어섰는데 이게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계속 이제 접촉자를 통해서 연쇄 감염이 되는 양상이라는 그 부분인데 이미 일상 곳곳에 이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모호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허용되지 않는 곳,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카페는 출입이 제한이 되고 브런치 카페는 출입이 또 허용이 되고 그리고 PC방에서 취식이 되고 또 다른 음식점은 취식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하기에는 업종별로 분리하기가 참 쉽지 않다. 업종별로 무자르듯이 나누기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첫 200명대가 돌파했고 213명입니다. 경기 지역은 183명. 총합해서 39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500명대를 넘어선 4분의 3 정도가 서울 수도권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뒤를 잇는 지역이 경남 45명입니다. 경남 45명을 제외해서는 다시 10명이나 20명대로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소규모 집단 발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다 보면은 전국이 결국은 감염 경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방역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전국적으로 이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아까 김경우 교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당장 비교를 해보면 수치가 너무 많이 급상승을 해버려서 그 원인은 어느 대목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급증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동안 좀 예측이 좀 있었죠. 일부 감염 역학 전문가들이 이제 800에서 1000명 정도 발생할 거란 예측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차가 걸린다는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1.5단계 적용된 게 11월 19일이고 2단계 조치가 강화된 게 11월 24일이기 때문에 만약 19일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점인데 물론 이제 효과가 열흘 뒤에 나타난다고 해도 좀 효과가 좀 1.5단계로 많이 미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2단계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24일 날 적용된 2단계. 근데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24일로부터 열흘 기다려 볼 것인가? 그럼 12월 4일까지 기다릴 것인가를 돌이켜봐야 될 텐데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과연 얼마일까? 만약에 지금 현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6으로 추정된 수치에서 1로 떨어졌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정점에서 800명, 1000명의 정점에서 매일 800명, 1000명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염 재생산 지수 1로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2단계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얼마 정도 만들 것인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정도 했을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얼마였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단계 조치가 취해졌을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번에 한 10월 달을 돌이켜봤을 때 한 1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지금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도 부족할 수 있겠다. 예. 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설령 틀린다고 하더라도 예.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단계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의 상승을 논의하는 시점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르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워낙에 많은 확진자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2.5단계 조치가 너무 섣불렀다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빠른 조치가 아니고 보다 강력하게 떨어뜨려야지 우리가 거리두기로 인한 고난이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지금 2단계 조치들의 어떤 세부 내용들이 감염체 생산 지수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는데 예. 만약에 12월 4일까지 기다렸는데 별로 안 떨어진다 예, 그때 예. 올리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열흘이나 그렇죠. 2주를 기다려야 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중간 잔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지금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더 큰 비극을 맞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해야 할 시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확진 사례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사실 하나하나 다 짚기가 너무 많을 정도로 그 사례가 방대합니다.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군부대 내 집단 감염이 또 있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70명의 병사가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부대 내 감염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대 인원을 다 합치면 1000여 명이라고 하고요. 감염 경로도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국방부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2.5단계, 다음 달 7일까지 2.5단계로 격상을 시키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상태고요. 현재 병사 66명, 간부 4명인데 지금 현재 어디서 집단 발병이 시작되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외출이나 휴가를 완전히 자제하고 간부 회식이나 모임을 완전히 금지하겠다라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오늘 군 발병자 확진자가 이제 15명입니다. 근데 이 15명 중에 고향에 근무하고 있는 육군 간부 2명을 살펴보면 최근에 일산 킨텍스 무기 방산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DX 코리아라고 하는 역시나 군과 관련된 행사를 참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 내에서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방산 전시회라든지 예. 군 외부 행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2.5단계로 격상된 지금 국방부에서 각 부대별로 지침을 하달해서 다음 달 7일까지는 외부 행사를 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예. 물론 이 방산 전시회도 분명히 국방부가 함께 주관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다음 달 7일까지 있는 큰 행사는 모두 축소를 시키거나 비대면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군대 내 확진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군대 내 같은 경우는 뭐 환기나 이런 것을 아무리 잘 시킨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한 명만 확진하면은 같은 내무반의 모든 사람들이 확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군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70명이라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무증상 감염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다가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네, 네. 부연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젊은층 감염은 이제 뭐 군부대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그 유행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 이제 항체 검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항체 검사 양성률이 많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바가 있고요. 예.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장병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입대할 때 하는데 어떻게 이제 감염이 유입됐을까 하는 것도 좀 의문인데 예. 아마도 이제 잠복기였기 때문에 검사할 때는 음성이었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서 이제 양성이 되면서 전염을 시켰을 가능성 그리고 외부로 이렇게 출입하는 간부라든가 어떤 민간인 종사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여러 가지 경로 추적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만약에 어떤 잠복기에 의한 신병 감염이 있다면은 전수 검사를 한 번만 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고 예. 또 신병은 조금 2주간은 따로 접촉을 하지 않고 모여서 훈련을 하다가 한 번 더 검사를 한다든지 예. 하는 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군부대에서 이제 2.5단계로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될 것 같아서 예, 예. 조금 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선제적인 집합 검사를 조금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어떤 감염
감염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보다 조금 선제적으로 예. 먼저 방역을 강화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밀한 조치들이 보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저희 군부대 사례 짚어봤고요. 예. 오늘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또 소개한 사례 중 하나가 강서구 소재 이 에어로빅 학원입니다. 6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수강생으로부터 이제 연쇄 감염에 이어서 지금 N차 감염까지 전파가 된 사례입니다. 운동시설을 통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특히나 이 운동시설, 특히나 이 실내 체육시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66명이 확진이 됐고 이 환기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체육 활동 자체가 순간적으로 비말이 많이 튈 수밖에 없고 땀이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실내의 경우에는 확진이 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8월 12일부터 실내 체육 시설 11곳에서 확진된 사람이 총 460명에 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변에 66명이 늘어났다는 것이 새삼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실내 체육 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꾸준히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예. 일단은 거리두기 격상이 되긴 했지만 당분간 정말 실내 체육 시설만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 땀을 닦느라 마스크를 또 벗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 밀폐된 시설에서는 쉽게 또 확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실내 체육 활동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또 그 에어로빅 시설이라는 곳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기가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니었는가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에서 확진자가 16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부서 소속을 포함한 노원구 공무원 80여 명이요. 두 차례로 나눠서 강원도 평창으로 워크숍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최초 확진자의 경우에는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특정 부서에서만 확진자가 나온 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지표 환자가 감염원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처음에 나온 24일 날 처음 확진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워크숍은 이제 13일, 20일 예. 두 차례 이제 있었고 추가적인 역학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워크숍 참가자 중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워크숍 가능성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최초 확진자도 사실은 다른 데로부터 이제 감염되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예. 지금같이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감염 원인을 딱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추가적인 역학 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그 단체적인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모든 공직에서 좀 자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 통장과 관련된 사례들 많이 짚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던 진주시장이 자신도 자가격리 대상자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밝히면서 브리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필요 이상의 책임감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따끔하게 이제 충고 또는 비판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모든 내용을 이제 화상이라든지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 책임감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이라면 혹시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굳이 나왔어야 하나 그리고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법률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9명이 확진이 됐었는데 이 중에 이제 이 통장이 21명, 버스 기사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3명도 함께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이 통장뿐만이 아니라 이 통장이 함께 들렀었던 공간들 그 해당 음식점이라든지 해당 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동선을 빠르게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능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제 수능이 다음 달 3일에 치러지는데 일주일 앞두고 나서 지금 수험생들도 걱정이고 아마 이제 수험생을 자녀로 둔 우리 학부모님들도 걱정이실 텐데요. 수험표는 건물 바깥에서 배포를 하고 출정식은 각 교실에서 연다. 이런 이제 세부적인 조처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가 긴장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방역 조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좀 많이 우려가 되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교육부와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해서 이제 수능 당일 이전 2주부터 준비를 하고 또 예. 이제 지금 일주일 전부터는 고등학교 전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네네. 또 수능 당일에도 이제 확진자나 격리 학생 또 유증상자까지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시험장 내에서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렇게 감염 전파가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능 시험장 내에서의 어떤 전파 위험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워낙 예. 많은 수험생들이 보고 있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한다고 해도 감염 위험성이 더 높아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별 전형에서 이제 어떤 실기라든지 면접 이런 데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이제 참여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그런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보다 좀 방역 관리 강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 좀 위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수험생 방역에 이제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멈춰달라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밝힌 바로는 이달의 학생 확진자 감염 사유의 70%가 가족 간 감염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은혜 이제 부총리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간절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가정 내 거리두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가정 내에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수험생을 두지 않은 학부모나 학생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수험생이다, 수험생 가족을 둔 학부모다라는 생각으로 당분간은 정말 좀 조심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학원이나 교습소 또는 개인 가외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줄이고 비대면으로 해달라. 아예 학원이나 교습소라든지 독서실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아울러 이제 수능 응원전 같은 것이 매년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남겼었고 지금 전국 고사장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반에 24명 정도 네. 최소한의 인원을 돌려서 이제 가림막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능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강조를 했었고 예년보다 약 3만 명 정도 관리감독원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2만 명의 관리감독원이 교실 그리고 복도, 학교 안팎에서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깨끗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혹시나 자가격리자나 확진이 이제 며칠 사이에 벌어지는 학생 역시 해당 고사장에 별도의 수험실을 마련을 해서 수능을 매끄럽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아무쪼록 수능에서 수능과 관련된 코로나 확진 내지는 감염 사례가 등장하지 않길 바라면서 교육부에서 좀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주시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나온 주장 중에는 이제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3차 유행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엄중한 상황이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신속 키트를 통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의 정확성도 고려해야 되고 예. 하지만 또 신속하게 또 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적정성을 맞춰봐야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로 이런 감염이 가족 간에 또 지인 간에 이런 소규모 감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홈 테스트 가정에서 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는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보다 좀 신속하게 그리고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좀 놓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많은 사람들은 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예.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고 예. 또 식약처에서는 얼마 전에 신속 항원 검사가 이제 승인이 돼서 예. 항체 검사와 이제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생산 많이 보급은 되지는 않았지만 예. 또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속 검사 테스트가 조금 많이 보급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거기서 놓칠 수 있는 환자가 있다는 거 충분히 감안하고 이제 사용하고 검사받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이해나 동의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검사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왜 걸렸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보다 이제 그 좀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신속하게 검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한 예. 이해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다 좀 광범위하게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그 수능 얘기도 했지만 이 신속 진단 키트를 적어도 이게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든지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 공간에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테니까. 지금 올해 아무리 이제 1994년 이후에 수능을 치르는 응시생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49만 명이라고 하는데 붕괴됐다 하더라도 49만 명이 대이동이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병이 일어나고 어떤 확진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로서는 당연히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 교수님. 예, 그래서 지금 수능에 바로 도입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학별 전형할 때 이제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대면을 할 때는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이제 시험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최소한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신속 진단 항원 테스트를 해서 자가격리 수험생인데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예. 방안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저희가 듣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했고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저희와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